말이 줄어들기 시작한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괜히 피곤해서 말을 건네지 않았고, 또 어느 날은 꺼내려던 말을 삼킨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 있어도 대화는 사라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돌아보면 가족과 친구, 배우자와 나눈 말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쌓아두었고, 그 감정들은 때로 말문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피로라고 말합니다. 반복된 감정 소모와 회복되지 않은 상처는 말을 꺼내는 힘마저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또 다른 침묵을 낳으며 결국 관계는 말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물으면 사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그 자체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반 심리학자 폴 웩슬러는 중년기 정서 단절에 대해 이 시기에는 외적 역할보다 내면의 성찰이 깊어지며 관계에서 말보다 침묵을 택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방어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신의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받지 못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도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흘려들었고, 또 우리의 말도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말은 삶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침묵이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침묵은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일상의 감정은 말로 공유되지 않은 채 각자의 마음에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였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42%는 가족 안에서도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말하지 않아서 생긴 거리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말이 오가지 않는 것이 관계를 약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심한 다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갈등이 아니라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무반응은 말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중장년이 되어 삶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누구에게조차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들이 생깁니다. 어떤 말은 부담이 될까 걱정이고, 어떤 말은 꺼내는 순간 상처로 되돌아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꺼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할 시점인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우리 존재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자리에 남는 건 침묵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오해를 낳고 거리감을 만들며 결국 서로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감정을 감춘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감정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마음은 굳어지고 그 굳은 마음은 말보다 훨씬 무거운 벽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벽은 더 두텁고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처럼 서로를 오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침묵을 정서적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을 정확히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 대신 거리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관계 자체를 마모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진정한 용기란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꺼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연결도 공감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상대는 거절당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은 다음 대화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누군가의 한마디가 간절해집니다. 괜찮으세요? 힘든 건 없으셨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감정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말은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상대를 위하려는 마음이 담긴 말은 비록 서툴고 짧을지라도 상대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말을 꺼내는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사라진 곳에는 고요함만이 아닌 관계의 단절이라는 현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우리가 다시 연결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말이 사라진 이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침묵의 벽을 천천히 허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기술이 아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어떤 말투가 신뢰를 주는지, 말을 잘하는 법에 집중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 어린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사람은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귀 기울임이 있는 대화는 언제나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는 기억나지 않아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그 표정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상대가 나를 듣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덜어주는 일은 화려한 대답이 아니라 조용한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른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화는 속도전처럼 느껴지고 말 사이의 여백은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천히 들어주는 시간을 통해서만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경청받는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정감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 들어주는 상대 앞에서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느낌. 그 안정감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가끔은 말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한 번의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눈을 맞추고 그저 응, 그렇구나 라고 말해주는 일.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상대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내 말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중장년이 되어 관계가 점점 좁아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일지 모릅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망설임과 주저함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다가가 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 따뜻한 듣는 태도가 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물이나 웃음처럼 겉으로 드러나야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더 큰 감정의 울림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죠? 그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리셨겠네요. 이런 말들은 단지 위로를 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시겔은 사람의 뇌는 말로 감정을 정리할 때 신경회로가 안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말로 감정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단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 표현은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말을 꺼냈을 때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은 경청과 공감의 태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감정을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때론 그 감정이 오래되어 자신도 그 무게를 잊고 살지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 마음을 묻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을 확인해주는 말은 상대의 마음 속에 손을 얹는 것과 같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으셨죠?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오랜 시간 누군가 기다려온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삶은 감정보다 책임이 앞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말로 감정을 확인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대화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시에 타인을 품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정을 묻는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말을 해야만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지극히 평범한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와 당신이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상 공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서로에게는 소중한 공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자신의 감정 흐름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방금 마신 커피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은 단순한 묘사 같지만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일상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바로 묻기보다는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는 것이 마음을 열기에 더 안전한 접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이 되어 삶의 루틴이 굳어지면 대화도 점점 패턴화되기 쉽습니다. 밥 먹었어? 몸은 괜찮아? 이런 말들조차 반복되다 보면 감정은 빠지고 말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일상의 장면을 묘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에 예쁘게 들어왔어요. 길가에 핀 꽃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문장은 그 자체로 감정을 품은 말이 됩니다. 상대는 그 말 속에서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일상의 묘사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하루 속 작은 장면을 들으며 그 사람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누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그걸 말로 꺼내보세요. 그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며 그때의 공기, 냄새, 감정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말은 기억을 다시 꺼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을 함께 나누는 말은 관계를 되살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참 많이 웃었지요. 그 길에 핀 꽃, 지금도 생각나요. 이런 말들은 과거를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함께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정서심리학에서는 기억을 회상하는 말이 두 사람의 애착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겪은 순간들을 말로 꺼낼 때 그때의 정서가 다시 살아나고 그 정서는 현재의 관계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면 기억을 나누는 일은 상대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서로를 놓치고 그 시간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꺼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해준 그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기억나세요? 이런 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침묵으로 덮여있던 시간들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기억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깃든 시간의 고백이 됩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 속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일입니다. 중장년이 되어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장면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꺼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말이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기억을 말로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상대의 기억과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의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비슷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저 익숙함으로 하루를 지나보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감정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침묵이 채우게 됩니다.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존슨은 예측 가능한 대화의 리듬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깊은 말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됩니다. 반복된 인사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단합니다. 잘 자요, 다녀오세요 같은 말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상대는 존재를 확인받고 그 관계는 조금씩 견고해집니다. 대화를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장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중 5분. 이처럼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여는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은 대화의 깊이보다 존재의 공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동네에서 본 풍경, 가슴에 잠시 스친 감정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집니다. 반복은 진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된 말이 하나의 리듬이 되면 그 리듬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정기적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관계의 맥박처럼 서로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누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늘 침묵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가 그 무엇보다 진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언어적 표현도 결국은 말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더 깊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 연결의 시작은 결국 말이라는 단순한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서툴고 짧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대신합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참 미안했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주는 울림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말들은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중장년이 된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마음속에만 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해 더는 꺼내지 못한 말들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말은 늦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그때 당신 덕분에 참 든든했어요. 한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이런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되살리고 시간을 건너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말은 감정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정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둘 사이의 움직임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타인에게 말로 표현하는 행위를 꼽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객관화하고 그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은 조용히 정돈되어 갑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다면 지금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되어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